수렵 채집이는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식단에 있었다. 농부는 매우 제한된 종류의 식품을 먹으며 불균형의 식사를 한다. 특히 현대 이전의 농업 인구를 먹여 살린 칼로리의 대부분은 밀이나 감자, 쌀 등 단일 작물에서 왔다. 여기에는 일부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타 영양소가 부족하다. 중국 정통사회의 전형적 농부는 아침, 점심, 저녁에 쌀밥을 먹었다. 운이 좋으면 다음 날도 그렇게 먹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고대의 수렵 채집인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먹었다. 농부의 조상인 수렵 채집인은 아침에 각종 베리와 버섯, 점심에 과일 및 달팽이와 거북, 저녁에는 토끼 스테이크에 야생 양파를 곁들여 먹었을 것이다. 다음 날에는 전혀 다른 음식을 먹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은 고대 수렵 채집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확실하게 섭취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단 한 가지 식량에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식량의 공급이 끊어져도 문제가 덜했다. 농경사회는 가뭄이나 화재, 지진 때문에 쌀이나 감자 농사를 망치면 기근에 휩싸인다. 수렵 채집인 수렵 채집 사회도 자연재해를 당하고 결핍과 굶주림의 시기를 겪었지만 대체로 이런 재앙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주식이 되는 일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었고 영향을 덜 받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은 전염병의 영향도 덜 받았다. 인동경 및 산업사회를 휩쓴 대부분의 전염병은 가축이 된 동물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에게 전파된 것은 농업혁명 이후부터다. 고대 수렵 채집인이 기르는 가축은 개밖에 없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없었다. 게다가 농업 및 산업사회 사람들은 인구가 밀집한 비위생적인 거주지에 영구적으로 살았는데 이는 질병이 퍼지기 이상적인 온상이었다. 수렵 채집인들은 떠들며 생활했는데 무리도 소규모여서 전염병이 널리 퍼질 수 없었다. 이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주당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전염병도 드물었으니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농경 이전 수렵채집 사회를 최초의 풍요사회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대인의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면 실수일 수도 있다. 이들이 농업 및 산업사회 사람 대다수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삶은 거칠고 힘든 것이었다. 고난과 결핍의 시기가 종종 닥쳤고 어린이 사망률이 높았으며 오늘날 같으면 사소했을 사고가 쉽게 사망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돌이 무리 내에서 두터운 교훈을 향유했겠지만 무리 내에서 적개심이나 비웃음을 받은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가끔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있다. 원치 않았던 아기나 어린이는 살해될 수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인 인신공양 사례도 존재한다. 1960년대까지 파라과이에 살았던 아체족은 수렵 채집의 어두운 면을 조금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무리에서 높은 인물이 사망하면 어린 소녀를 죽여서 함께 묻는 것이 관행이었다. 아체족을 취재한 인류학자들의 녹음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병에 걸린 중년 남자가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자 그를 유기했다. 남자는 나무 아래에 버려졌고 나무에는 성찬을 기대하는 독수리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기력을 회복했고 빠른 속도로 걸어서 어찌어찌 무리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신체는 새똥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은 독수리똥이 되었다. 한 번은 늙은 아체 여성인 무리에 부담이 되자 젊은 남자가 그녀의 뒤를 몰래 다가가 도끼로 머리를 쳐서 살해했다. 어느 아체족 남자가 시시콜콜 캐묻는 인류학자에게 정글에서 보낸 최고의 시절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자. 나는 나이 드는 여자를 상습적으로 죽였다. 나는 숙모들을 죽이곤 했다. 여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이제 백인들이 이곳에 오고 나니 나는 약해졌다. 몸에 털이 없이 태어난 아이는 미숙아로 간주되어 즉각 살해당했다. 어떤 여자는 옛날에 자신의 첫 딸이 살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리의 남자들이 여자아이를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어느 남자는 어린 남자아이를 살해했는데 이유는 기분이 나쁜데 애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어린아이는 산채로 파묻혔는데 이유가 보기에 재미있는 데다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체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들과 여러 해 이상 함께 살았던 인류학자들은 성인 간의 폭력은 극히 드물었다고 보고했다. 남녀 모두 뜻에 따라 자신의 파트너를 바꿀 수 있었다. 이들은 지배 계급이 없었고 항상 미소를 띄었으며
남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을 대체로 기피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물에 대해 극도로 관대했으며 성공이나 부에 집착하지 않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좋은 사회적 상호관계와 높은 수준의 우정이었다. 이들은 어린이나 병자, 노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나 안락사를 보는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이 부족이 파라과이 농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냥,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아체족이 무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예외적으로 가혹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적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요는 아체 사회가 다른 모든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그들을 부정하거나 이상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체족은 천사나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고대 수렵 채집민도 마찬가지였다.